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말로 하는 시각화의 정지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각화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변수를 이제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범정 변수가 뭐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수량의 변수가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범정 변수 또는 영어로는 discrete 뭐 이산형 변수 하나일 때랑 그리고 수량형 변수 한 개일 때 일단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일즈라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tidyverse 그리고 sales cs sales로 하면 이렇게 가져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꾸는 작업 데이터 이름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변수에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s 그래서 sales country 다음에 order method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retailer product line product type product 연도 year quarter revenue quantity 마지막으로 gross margin 이렇게 변수를 바꿨으면 이거 한번 확인해야죠.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잘 들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를 이제 저희가 이상형 discrete 변수형 선택을 할 건데요. 일단 revenue quantity를 할까요? quantity 또는 revenue를 하죠. revenue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order method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형 변수는 뭐 범죄형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일단 이상형 변수를 일단 진행하면 order method 수량형 변수는 revenue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gg 플러스로 진행을 하면 sales 그 다음에 order method 그죠? 그리고 revenue 그러면 이제 GOM 하면은 이제 도형이라고 그랬죠? 도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박스 플롯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박스 플롯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네, 그냥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이 선 있죠. 요 네모가 이제 뭐냐면 보통 4분위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4분위 중에서 여기 이 부분 특히 이제 좀 더 큰 걸로 볼까요? 큰 걸로 보면 이게 이제 1/4분위, 미디안, 3/4분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미디안의 중간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균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
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은 제가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여기 어딘가에 언저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좀 약간 티가 안 나는데 레벨 대신에 한번 퀀터티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아, 퀀터티는 더 안 나오네요. 이거를 그러면 다른 데이터를 일단 한번 가지고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pg라고 하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행을 한 다음에 city 하이웨이 연비 그리고 클래스라고 진행을 하면 잘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 4분위 여기서 2, 4분위 중간값 3, 4분위 여기 3, 4분위에서 여기가 끝까지가 이제 4, 4분위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5%, 50%, 75%, 100%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나타내는 데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점들은 이제 보통 이상치라고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값 일단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레베뉴 다시 돌아와서 일단 요거를 다시 보면 약간 순서가 이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순서가 약간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기준점을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기준점을 잡을 때는 보통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좀 정리하고 싶다. 순서를 정하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reorder라는 함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reorder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하지만 결국 수량 바로 이 revenue라는 수량을 가지고 진행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보시면은 약간 조금 정렬이 된 듯한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전혀 없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평균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좀 작고 얘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sum이라고 하면 아까랑 달라졌죠. 아까는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sum 전체 레베뉴의 합계를 가지고 약간 달라지는 거 있어요. 평균이 좀 약간 중간값 달라진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나오긴 했지만 mpg class seed 연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아래서부터 위에 있는 것까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은 지금 이제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 두면 디센딩, 즉 내림차순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오더 메서라고 하지 말고 한번 리테일러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약간 좀 다른 모양이긴 하죠, 그죠? 아까보다 좀 설명하기 좀 보이는데 중앙까지 도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평균을 기준으로 정하면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지금 미디안으로 한번 해볼까요? 중간값. 그러면 미디안. 그러면 미디안 순서대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좀 내리고 싶다, 내린 샷을 보고 싶다, 그럼 내린 샷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흩어진 정도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지터 펑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터를 이용을 하면 지터 흩어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보통 레드로 할까요? 레드로 하면 이런 식으로 흩어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진한데 그래서 일단 그레이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약간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주면 이제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이 앞에가 먼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덧붙여진 이 그림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박스 플러스의 이제 그림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파 값을, 즉 진하기 정도를 살짝 줄여주면 이렇게 또 줄여지는 모습들, 뭐 예를 들어 1 이렇게 하면 또 완전 많이 흐려지죠. 이렇게 흐려진 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아웃라이어를 이제 표시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red라고 하면 이 아웃라이더리 빨간색으로 계속적으로 표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아까 제가 평균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stat summary로 해서 fun y 뭘로 할 거냐, 평균으로 하자. 시오 뭘로 할 거냐, 도형은 점을 찍는다. 어떤 점? shape라는 점을 찍을 거예요. size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별표 모양의 평균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평균을 안 했는데 평균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도형 저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팀 클래식을 하면 좀 더 그림이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박스 플러시라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똑같이 진행을 하면 GOM 바 stat은 identity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GOM바는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범죄면서 하나 가지고 설명할 때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운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 여기에 만약에 수량이면서 다른 거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판매량이었죠. 판매량에 또 이렇게 수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리오드를 가지고 위와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다른 모양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릴 그림은 dot flash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ggplot 불러오시고 똑같이 진행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게 그 셀즈 데이터 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되게 그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눈에 띄게 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일단 이 그림을 이제 다른 걸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mpg라는 데이터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리는 거는 이 클래스, 차의 클래스와 그다음 연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제 dot flash라고 진행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조금 줄여야 돼요. 줄일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axis, 그 축의 이제 빈값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각각의 이제 모양에 대해서 좀 지정을 해주는 이 부분 넓이 정도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톡 다이렉션 이렇게 보면 센터 업 다운 이렇게 있는데 센터라고 지정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뭉쳐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박스 플러스를 좀 그리고 싶다, 같이 겹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이제 좀 합쳐져 있는 모양.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양은 뭐냐면 이제 중앙값을 좀 나타내는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값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 기준으로 해서 약간 미러 형태, 즉 거울 형태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분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치우쳐져 있는지 확인이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평균 이제 중앙값은 여기지만 여기 좀 많이 몰려 있죠. 여기 많이 그림이 많이 몰려져 있고 얘가 좀 흩어져 있고 그런 모양의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의 이제 범죄원 변수 한 개와 이제 수량의 변수 이제 한 개일 때 이제 그래프를 이제 저희가 그려봤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델링은 보통 우리가 이제 통계라는 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그래프 형태가 종 모양인지 그 다음에 뭐 왼쪽 스키우 됐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스키우 기울어짐 왼쪽으로 치우쳐짐이라고 해야 할게요. 치우쳐짐 왼쪽으로 치우쳐졌는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또 이상점 여기가 같이 이제 이상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모델에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솔직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건 이제 평균 싸움이에요. 평균 싸움. 분산도 어떻게 보면 평균의 일종이고 예. 평균의 범위가 넓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분산의 넓이와 작아지는 게 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편차 마찬가지고 다 이제 평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결국은 이제 평균으로 돌아가요. 평균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상점이 있으면 평균에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월급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월급.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죠. 내 주위의 사람들은 대부분 200만 원 언저리인데 근데 200만 원 언저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평균을 봤더니 뭐 300만 원이다. 뭐 4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면은 최고급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이렇게 10억 원이다. 그 사람이 한 명 있고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뭐 9명 있다. 그러면 평균은 뭐 당연히 이제 뭐 1억 원, 뭐 2억 원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평균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 평균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거고 이 사람은 또 평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갭이 좀 적게 받고 네, 그런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모델링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이상점들이 이제 크게 있고 치우쳐짐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할 때도 예측을 할 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거하고 뭐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제너럴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치우쳐짐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우지 못했던 일단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각각 쉐이프, 사이즈 뭐 이런 내용들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또 이렇게 가로 세로 바꾸는 거 뭐 이런 함수라던가 또 하나는 이제 페이스 셋 뭐 이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함수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언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심각하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꼭 참강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제 부족한 강의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